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해외 증시 대비해서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예상은 했는데 또 역시나가 되니까 좀 아쉽고,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다룰 만한 부분은 미국에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속도 조절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9월에 0.75%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걸 0.5%로 줄인다든지 뭐 이거를 속도 조절로 할 건지, 아니면 이 9월에는 한번 쉬어 본다든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속도 조절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무지막지한 금리 인상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상을 해보면 9월에 쉬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금리 인상이 끝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3월에 금리 인상을 했고 그 이후에 자산 가격들이 폭풍 낙엽처럼 아니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으니까 그 9월 정도 되면 이제 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쉬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이제 상식적인 거고, 그냥 0.75% 올릴 건데 경기 침체 감안해서 0.5%만 올릴게. 요건 이제 실질적으로 주는 영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오늘 시장을 평가하자면 굉장히 영향가가 없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갔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그렇지만 쏟아져야 될 자리에서 방어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어떤 패시브 물량에 유입하고,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무지막지하게 담고, 이게 담는 게 어느 정도의 영향이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못 올라갑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자금이 배분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다른 종목에 피해를 끼치면서 결국 저렇게 이제 시장에 자리를 잡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괴상한 논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논리들이 당장은 먹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어떤 부정적 영향은 이제 큰 고비는 넘어갔습니다. 어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잘 막았고, 이게 잘 막은 게 물량이 쏟아지는 걸 모조리 다 삼키고 그만큼 지금 주가가 싸다라는 인식이다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 협업 관계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끼리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물량 쏟아내면 그냥 끝장난다. 근데 차라리 한 43-4만 원까지 관리가 됐으면, 쏟아내도 공모가 위에니까 한번 그렇게 쏟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못 지켜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부진했던 게 서로 판다고 덤비면 답이 안 나오니까 주가를 한번 부양을 해서 던지자, 뭐 이런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가 어쨌든 근 한 달 가까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7월에 선방 중이고, 이게 이제 8월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3차에 걸쳐서 시장이 내려왔기 때문에 8월에 다시 간다? 아무리 통계적 약세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분위기가 한층,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좋아진다라고 본다면 8월 조정에는 이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란 건 한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중간 배당을 하는 종목이어야 되고,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미국 그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면 달러 강세가 지금처럼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바꿔가지고 워낙 강세의 수혜를 보는 요 종목으로 압축을 한 종목들은 적어도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괜찮을 것 같다. 따지고 보면 사실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 요 한 종목밖에 없는데 요거는 8월 정도에 조정 받을 때마다 담아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유동성이 빠지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계속 관망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지금은 이제 오르든 내리든 현상 유지가 바람직할 것 같고,
적어도 이제 미국이 9월에는 윤곽이 드러날 거고 우리는 아마 올해가 지나야 요 이제 양도세도 개편이 되고 하면서 조금 활력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의 현상 유지 여부를 좀 수습을 해보는 포스코 홀딩스는 예외적인 거고, 그리고 소형주도 내년 양도세 기준 완화에 따른 거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반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뭐 제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도 일시적으로 누군가 사면 올라갈 것이고, 뭐 다행스럽게도 어제 제가 욕심을 좀 부려서 이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렸으면 지금 아마 큰 손실을 봤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제 잘 청산을 했고, 제가 오늘도 매도를 한 번 더 해볼까 여기서 올라가면 생각을 했다가 그만둔 게, 이 선물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디서 한번 확실한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베팅을 하고 여기서 먹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했을 때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포지션에 대한 고집을 하지 말고 한 44만 원 정도 가면 그때 다시 매도를 고민을 해보자. 지금은 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태풍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인산철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그 3원계 중에서 삼성 SDI가 각형이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파우치형입니다. 그리고 이 각형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일부 기업들의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상황이고, 왜냐면 지금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완성된 게 아직 없습니다. 인산철이 매우 안정적이긴 한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가 10년, 20년 됐던 경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 있습니다. 납축. 근데 납축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한 10년 정도 흘렀으니까 10년 정도 더 있어야 이게 확실히 안전한 방식이다. 그래서 자동차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해도 되겠다,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속도를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의 노후와 소재의 어떤 문제, 소재가 10년, 20년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분리막이 20년이 지나도 새 것처럼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모듈, 팩 이런 것도 나중에 녹슬거나, 아니 녹슬진 않지만 노후됐을 때 배터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등 아직까지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LG화학이 하는 공격적인 요 수주 전략은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LG카드가 망할 때하고 똑같은 패턴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납품을 계속 늘려가지고 1년에 뭐 60조, 70조씩 이렇게 납품을 한다. 그중에서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 망합니다. 단순히 이제 자기들만 망하면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에 이거 시가총액 100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회 봐서 70% 위에 거 지분 팔 거고, 이렇게 되면 30% 매도 30조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불이 나고 이러다 보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가능성이 높든 낮든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간과를 하고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저라도 열심히 경고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경고라는 것도 결국 그렇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네,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셀트리온도 한 4만 원 하고 5만 원, 6만 원 할 때 경고해서
잠깐 조정받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그때하고 비교해서 의구점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이 더 나빠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냥 틀린 게 되고, 그게 이제 좀 부정적인 뭐 예, 저도 좀 이제 뭐랄까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런 리스크가 있고, 지금 CATL하고 비교해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 CATL이 80배 정도 됐었고, 삼성 SDI가 22배 정도 됐었는데, 이거 중간값을 해서 한 57, 8배 정도 밸류를 받았습니다. PER 기준으로. 삼각전 이익 기준으로. 그래서 CATL과 비교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낫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CATL의 기술력, 뭐 저도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까고 싶지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게, 계속 CATL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조 1천억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받는 이 그 설비 투자 관련해서 보조금도 상당한 규모고, 그리고 가격이 싼 걸 무기로 미국 자동차 업체까지 이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 중국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중국 외의 점유율도 CATL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을 보면 이 이익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셀투팩이라는 건데, 그 안전장치가 없어도 괜찮다. 인산철 배터리는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불이 나도 이 열 차단도 되어 있고 또 산소 공급이 빠르게 되고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이 붙으면 그냥 불이 불났다 이런 정도인데, 리튬 이온 같은 경우는 불이 났다 그러면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코 속으로 유독가스가 들어올 만큼의 빠른 속도를 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안전장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포장도 단단하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데, CATL은 이제 여기 셀투팩 방식에 이어서, 이건 제가 옛날에도 생각했었는데, 셀투 셰시 방식이 이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배터리가 여기만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자동차 문 두께도 있으니까 문 안에도 좀 넣고, 그리고 자동차 위에 뚜껑에도 좀 넣고, 이 차체에도 좀 넣어보면 어떻겠느냐. 요게 이제 지금 거의 기술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인산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또 삼원계 배터리도 만드는데, 이 기린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기린 배터리가 4680보다도 더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것도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근데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CATL에 비해서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한 3, 40% 정도 싸버리니까. 그렇다고 CATL 제품이 불이 난다? LG화학이 불이 나면 낫지 CATL 제품이 불이 났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같은 방식에 BYD가 이제 불이 여러 번 나긴 했는데, CATL 배터리가 불났다? 아직 뭐 크게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자동차 화재가 나고 그런 건데, 이게 배터리 때문에 났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 확인이 된 바가 없고, 그래서 뭐 그리고 리콜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리콜 당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기아의 니로 EV 같은 경우는 CATL 제품을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LG화학하고 이제 그 최종 경쟁에서 CATL이 이긴 겁니다.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제품을 이렇게
가져와서 쓰는 게 아무래도 물류비나 뭐 다른 협업 부분이나 이런 게 훨씬 유리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선택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험난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변수가 존재를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요런 상황이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CATL보다 낫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미래 가치라는 건 결국 배터리의 방식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인산철하고 예, 그리고 리튬 이온하고 리튬 인산철하고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는 밸류는 리튬 인산철이 훨씬 높습니다. 이미 배터리 방식 자체가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거라서 예, 근데 뭐 누군가 사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또 열어둬야 되고 여기서 한번 또 매도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돈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을 때 그때 다시 대출 받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가지고 할 예정인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하다. 물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10조 원이다. 그러면 저는 아마 200 거품을 물고 이 종목이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10조가 아니라 100조인데 100조에 분기 1000억씩 이익 내는 이상한 회사인데 앞으로 기대만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겨우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일 텐데 그 공장 짓는 것마다 감가상각 들어가서 실적이 3, 4년 동안 계속 좋을 수가 없는데 과연 이게 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보호 하격 물량이 풀린 상태니까 더 이상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계속 말씀드린 거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당분간 언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확인 하겠습니다. 휴가 기간이라서 이제 많이 저조한데 휴가 잘 다녀오시고 예, 천만다행입니다. 하늘이 하늘이 도왔습니다. 예, 주식 아유 다행입니다. 손실 다 만회하시고 수익이시라고 하시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예. 아, 예. 그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당장의 결과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동력이 된다면 좋습니다만 당장을 놓고 보면 이제 공부 많이 해서 성과가 좋으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분석이나 동종 업계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 종목이 크게 될 것이다라고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반응이 나올 때까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NH투자증권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NH투자증권이 되게 작은 세종증권이라는 데서 농협에 인수해가지고 농협은 농협은행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지역 그 단위농협들까지 해서 국내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었고 가장 많은 그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주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증권 조그만 걸 인수해서 농협에서 일감을 다 몰아주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 물론 생각은 맞았고 실제 지금 NH투자증권이 외형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업계 규모로는 2위까지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세종증권이 그대로 성장해서 2위가 됐으면 제 생각이 맞는 건데 중간에 우리투자증권을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형을 갖추게 됐지 작은 걸 크게 키우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 전망이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매도를 할 수 있게 됐.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게 되면 분명히 성공을 할 겁니다. 분명히 성공하는데 그 과정이
남들은 저기서 수익 보고 여기서 수익 보는 것 같은데 난 이 한 종목 갖고 재미없이 5년, 1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돈과 인내심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이것도 경험입니다. 선물에서 한번 운 좋게 이렇게 탈출하고 다음날 그 포지션 또 유지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 경험상 그 잘못이라는 것도 사실 큰 금액을 투자한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상하게 선물 매매는 현물하고 비교해가지고 심적인 타격, 심적인 부담을 훨씬 크게 줍니다. 그래서 저번에 포지션 또 고집하다 물린 게 기억이 나서 오늘 안 들어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예, 그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옳은 거에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뭐 사실 그런 유동성,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거품에 가는 유동성이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종목에 이렇게 배분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참 좋겠는데 저평가 종목은 또 심하게 저평가해요. 또 고평가 받는 종목은 말도 안 되는 고평가에 유동성은 한정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정말 주식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요거는 있습니다. 무조건 10년, 20년 계속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고평가주들은 계속 올라가고 저평가주들은 계속 떨어지고 저평가에 영영 저평가가 되고 고평가 종목은 계속 고평가를 유지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것도 한 3, 4년 동안 지나다 실적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고 이것도 시장 좋아지면 저평가를 해소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당장 이게 반응이 안 나와서 그렇지 결국 한 번쯤은 제자리를 찾아주더라 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실적이 나온 S-오일을 보는데 일단 우리 증시는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특별히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이고 그래서 S-오일을 보면 S-오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생각이 나는데 대한항공이 예전에 S-오일 지분을 매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예전에 뭐 S-오일이 인수를 하니 마니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2007년에 대한항공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S-오일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유가 상승에 좀 타격을 받는 구조에서 S-오일 인수를 하면 유가 상승을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거니까 좀 괜찮은 거였는데 결국은 이제 팔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2015년에 지분을 팔아버립니다. 이 경영권까지 가진 건 아닌데 그래서 2조 원 현금을 확보를 했는데 요 2조 원 현금 확보한 게 2015년 초입니다. 이때 제일 주가 낮을 때 털고 그 2조 원은 그냥 실적 부진으로 다 날리고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아람코가 63%, 국민연금이 7% 이렇게 갖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 20%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어마어마한 흑자를 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인데 1분기, 2분기 합쳐서 이제 2조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고 지금 유가의 동향을 봤을 때 올해 한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가 안 올라갈 거니까 이게 뭐 일회성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과거에 유가가 낮았을 때도 오히려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한 적도 있었다. 뭐 이런 걸 보면 조금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보면 2020년에 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근데 이건 뭐 그때 다 떨어졌을 당시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를 빼고 봤을 때는 한 8만 원 정도가 S-오일에서 이제 조금 싸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HMM 같은 경우도 실적이 무지막지하게 잘 나오니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갔듯이 S-오일도 한번 그 유가가 상향 안정화된다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을 것이고, 유가가 폭락하고 나서 이제 그 마진이 정제 마진이 줄어들고, 그리고 매출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이런 걸 겪으면서 타격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니까 S-오일에 대한 전망이, 주가 전망은 기간 조정 거치고 뭐 가격적으로는 한 8만 원까지 떨어지면 매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이 괜찮게 나온 종목이 삼성 SDS. 참 뭐 자금만 여유가 있으면 사고 싶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삼성 SDS가 2분기에 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올해 1조 클럽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고평가 종목이었는데 삼성 SDS가 상장 당시에는 42만 9,500원 찍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당시 폭락했던 가격보다도 못한 상태. 근데 이런 상태에서 실적은 역대 최고입니다. 과연 이게 이제 매력이 없을까에 대한 부분.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9.2%가 남아 있는데, 이 지분을 뭐 상속을 할 것도 아니고, 상속할 거면 주가가 낮아질수록 좋겠지만 지금 나이면 한 20년 안에 상속할 일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 상속세를 내든 뭘 내든 주가 부양해서 파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삼성 SDS는 아마 제가 본 이래로 처음으로 저평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실적이 좋아져서. 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중간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관망하는 게 맞지만, 지금 실적 추이를 봤을 때는 기회가 될 때는 사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대규모 투자를 해서 감가상각 때문에 실적에 어떤 왜곡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종목들은 온전히 그걸 시장에서 잘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는 아주 좋은 전망. 그러니까 주가가 싸다는 장점에 매출과 이익이 역대 최고로 유지가 되고 있고, 상장한 지 한 7, 8년 됐는데 주가는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기업 가치는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래,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연말까지 계속 관심 갖고 있으시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할 수 없는 거고, 안 올라가면 매수를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만약에 지금 제가 돈이 있어서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탑으로 사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단점이라고 하면 최대 주주가 없다라는 거. 최대 주주가 없다 보니까 유통 주식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매도하면서 53%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그러면 이제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스코가 채워줄 수 있다.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들리는 소문입니다. 소문이니까 이게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현 포스코 회장이 좀 개인적인 어떤, 그러니까 포스코에 대한 애착이 크다. 그래서 사실 파이넥스를 뭉갠 장본인이지만 이제 파이넥스를 다시 부각을 시키려고 하고, 최근에 뭐 실적도 사실 공급망 대란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나온 실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자기 성과로 포장을 하려고 하고 그런 소문이 돕니다. 근데 이 포장을 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포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부양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0조 정도인데 뭐 비슷한 규모하고 비교해도 명불허전입니다. 올해 이대로 가다 보면 순자산만 60조가 될 것이고 현재 시총이 20조. 60조에다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순이익이 굉장히 큰 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적정 주가로 치면 한 70만 원 돼야 됩니다. 근데 일회성 아니냐?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2년째고 아마 원자재 가격이 다시 폭락하지 않으면 그리고 원화 강세가 더 악화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환율 동향이 비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도 양호했습니다. 중간 배당도 하고 작년 배당도 17,000원까지 올라서 현재 기준으로 7%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7%대에 뭐 무지막지한 저평가. 거기다가 앞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57조 원 매출에서 지금 이제 88조 원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게 그러면 성장주가 아니고 뭐냐? 매출이 두 자릿대로 성장하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또 감사하게도 내려주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문들에 의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또 기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만약에 포스코 회장이다. 그러면 저 이거 그대로 안 두고 지금 주가 싸기 때문에 요거 한 30%까지 늘릴 겁니다. 자사주를. 그게 이제 장부상에 삭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뭐 순자산 60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몇 조 삭제되더라도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장 내에서 한 17% 정도 걷어버리면 외국인 지분율이 줄지 않는다는 전제로 53, 국민연금이 한 9% 정도 보고 그리고 자사주가 30%. 이렇게 되면 한 92% 정도. 거기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 한 3%까지 더하면 유통 주식 수가 없어서 비로소 이제 주가가 저평가가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저평가 안 되면 6, 70만 원 가야 되니까. 근데 자사주를 지금 이 가격에서 계속 거두어 들인다. 사는 과정에서 오른다 하더라도 30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저 물량을 다 확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체 주식의 17%라고 해봤자 들어가는 돈이 한 3조 원대 중반, 오른 것까지 감안해도 4조 원 정도가 들 건데 4조 원 들여서 시가총액이 한 6, 70조가 된다라는 건 그것만한 성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타이밍도 기간 조정 받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포스코만큼은 중간 배당을 주니까 지금 사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치가 아닌 실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만 10조 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반도체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 하락 요인으로 매우 뚜렷해지는 이익의 70%가 나는 분야가 부정적이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 동향에 굉장히 많이 휘둘릴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계절적으로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소 나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나빠진다 하더라도 하반기니까 그나마 좀 버티는 힘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환율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돼서 그것도 삼성전자의 이익 하락을 방어해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네, 요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전망이 비록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드디어 요 갭 자리까지 왔다. 그럼 이걸 채우고 더 가느냐? 이걸 만약에 채우고 전 저점까지 확인을 하면 시장은 이제 과매도로 끝내고 정상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유동성이 빠져서 시장 전체의 전망이 부정적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저점을 깨고 속절없이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이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급망 대란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보다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중에서 실적 대비해서 매력이 큰 종목들을 언급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돈이 있으면 저는 포스코를 먼저 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남으면 삼성 SDS를 살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당장 반응이 없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사셔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괜한 현금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뭐 돈이 비록 없어서 못 사 가지고 그렇지만 마음은 정말 샀을 겁니다, 돈이 있었으면. 그러면 보통 제가 사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 언급한 이 시점에서 가격이 적당히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